오늘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330만원짜리 네이버 광고 세팅법. 두 번째, 470만원짜리 네이버 상품 소싱법. 제가 이거 배운다고 800만원 썼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 얘기 잘 듣고 여러분 상황에 맞는 강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런 거 왜 다 알려드리는지 아세요? 못 따라 하거든요. 실제로 하려다가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 엄청 많습니다. 어제 제가 과외해드린 분도 300만원 넘는 로켓크로스 강의 듣고 10원도 못 벌고 포기했다 하시더라고요. 저처럼 숙소 생활 하시는 분인데 사입해서 포장하고 입고시키고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한다 해도 숙소 인원들 눈치 보여가지고 못해요. 제가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의 현재 상황과는 맞지 않는 방식이었던 거죠. 여기서 재밌는 사실은 제가 알려드린다고 등록했었던 음료수 하나가 그분이 집에 운전해서 가시는 길에 주문이 2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10,000원을 버셨어요. 제가 가격을 2배에 올렸거든요. 최저가에 안 해도 팔린다는 걸 안 믿으시니까 제가 2배에 올렸어요. 근데 그걸로 엄청 만족하셨어요. 그분한테는 그게 인생 첫 판매였거든요. 저보고 무슨 몰카냐면서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첫 판매가 얼마나 기분 좋은지 다들 아시죠? 저도 기분 좋더라고요. 그런 거 보니까. 그래서 오늘은 제가 고액 강의에서 실제로 배우는 내용들 전부 공개하고 각자 상황에 맞는 강의를 선택해서 듣는 꿀팁까지 드릴게요. 그 전에 이거 하나만 명심해주세요. 지금 배우려는 여러분들은 상위 10%예요. 근데 그걸 실행하는 사람은 상위 1%죠. 이 중에 끝까지 해내는 사람이 상위 0.1%입니다. 제가 해보니까 배우려는 습관만 가져도 언젠가 해내더라고요. 저도 그랬고요. 근데 오래 걸려요. 또 그냥 따라하기만 해도 돈은 벌더라고요. 근데 자꾸 포기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알려드릴 핵심은 끝까지 해내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일을 하다가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수익 구조를 만들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여러 가지 사업을 해도 무리 없이 굴러가겠더라고요. 한 가지 일만 해서 1,000만원, 2,000만원 버는 거 솔직히 좀 어렵습니다. 근데 월 500 정도 버는 거 두세 개 하는 게 현실적인 것 같아요. 저도 여유가 없을 때는 한두 가지 일만 해도 버겁더라고요. 근데 시스템을 만들고 나서 확실히 달라졌어요. 아직 직원은 없지만 시급으로 계산되는 알바나 일당, 월급 이런 수익 구조는 줄이려고 노력 중이거든요. 24시간이라는 시간의 한계에서 벗어나는 방법, 그걸 먼저 고민해보세요. 자, 이제 330만원짜리 광고 세팅법부터 설명드릴게요. 이걸 전부 디테일하게 설명하려니까 2시간 넘게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제가 따로 영상을 만들 거고 오늘은 중요한 부분만 딱 몇 가지 짚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돈 내고 강의 들었을 때 도움 될 만한 정보 중에 첫 번째, 광고 대행사 활용하는 꿀팁이에요. 일단 광고를 직접 진행할 수 있으면 직접 해보세요. 내가 하면 네이버에서 광고비 5%를 페이백 해줘요. 쿠폰으로 주는데 이거는 출금은 못하고 광고비로 써야 되는 쿠폰이에요. 근데 대행사에 맡기면 이 페이백이 나한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대행사로 가거든요. 근데 대행사에 줄 때는 나한테 주는 것보다 몇 배 더 많이 줘요. 정확한 수치는 그래서 대행사는 내가 돈을 더 많이 쓰게 만들죠. 광고비를. 왜냐면 그게 자기 매출이니까. 이걸 잘 운영해주는 대행사도 있겠지만 수익 구조상 많이 쓰도록 유도할 수밖에 없다. 이것도 내가 대행사를 통해서 페이백을 추가적으로 먹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까지만 들어도 감이 오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구체적으로 업체랑 다 공개하면 제가 신고당하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어쨌든 내가 직접 할 줄 알고 대행사를 써야 효율이 나와요. 어느 정도 알고 맡겨야 요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냥 맡기면 절대 효율이 안 나와요. 그 다음 두 번째, 광고는 기본적으로 입찰 방식이라서 실시간으로 순위가 바뀌거든요. 근데 그 자리 바뀌는 거에 따라서 내가 입찰가를 바꾸지 않으면 순위가 많이 떨어져요. 그걸 내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순위 추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대행사에 맡기는 게 편해요. 대행사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직접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라 목표 순위를 정해놓으면 거기에 맞는 입찰가를 10원 단위로 계속 변경하면서 그 순위를 만들어 주거든요. 그게 편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순위에 고정해 놓을 수 있으니까. 근데 요건 여러분들이나 저나 굳이 안 해도 돼요. 경쟁이 치열한 대형 키워드는 무조건 해야 되는데 저는 일단 그 정도로 대형 키워드에서 싸우지는 않기 때문에 혼자서 운영해도 충분하거든요. 만약에 저처럼 먹고 사는 수준을 넘어서 진짜 큰 돈을 한번 벌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광고도 제대로 한번 해보셔야 돼요. 아니면 돈을 좀 더 벌어서 그냥 한번 해보셔도 되고. 다음으로 광고나 마케팅을 할 때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그냥 매출로 연관시킬 거면 로아스 위주로 따져봐야 되고 내가 상위 노출을 하기 위한 인기도 점수를 확보하는 게 목적이면 로아스는 좀 안 좋을 수 있어요. 이것도 결국 매출로 가는 방식이지만 처음에는 리뷰 수를 쌓는다거나 그런 게 목적이거든요. 이제부터 진짜 귀찮고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인데 네이버 쇼핑 검색 광고 세팅할 때 사실은 진짜 잘게 쪼개서 불필요한 광고비를 싹 다 걷어내고 효율적인 그 구간만 운영을 해야 돼요.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세분화하는 게 아니라 처음엔 일단 데이터를 쌓아야죠. 그래서 타겟층도 확보를 하고 키워드도 확보를 하고 그러면서 하나씩 효율화를 시키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 더 오버하면은 요일
요일별, 시간별, 연령대, 성별 다 잘게 쪼개야 되거든요. 이걸 쪼갤수록 효율이 올라가요. 당연한 소리죠. 근데 마케팅 대행사에서 이렇게 해주겠어요? 절대 안 해요. 그냥 돌려버리고 그냥 돌리면서 어느 정도 관리는 해주겠죠. 근데 우리처럼 이렇게 핏하게 만들어주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목적에 맞게 필요한 부분만 대행사를 이용을 하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결국 직접 어느 정도 해줘야 돼요. 검색 광고 돌리실 때 진짜 조심하셔야 될 게 하루 예산을 설정할 수가 있잖아요. 물론 제한 없음으로 저는 하긴 하지만 보통은 그 예산을 설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 밑에 빨간 글씨로 과금될 수 있다는 경고 문구가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이버가 데이터를 읽을 때 분 단위로 읽거든요. 그래서 내가 50만원을 충전해도 한 방에 100만원치가 나가버리면 마이너스 50만원이 찍힐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 뒤에 네이버가 체크해서 돈 없으면 광고 중단하겠지만 네이버가 체크하기 전에 돈이 다 나가버리면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게 위험 포인트인 거죠. 저는 그럴 일이 없어요. 그 정도로 크게 안 하니까. 그러니까 대형 키워드에서 상위 노출하면 돈을 얼마나 많이 벌겠어요. 수요가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요런 데는 입찰가를 3,000원, 4,000원까지도 써야 되거든요. 저는 절대 못해요. 저는 최대 500원까지만 써봤어요. 워낙 소형 시장에서만 하니까. 요런 거를 자연 노출로 올라가면 진짜 대박인 거죠. 어쨌든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과금될 수 있다는 경고 문구가 적혀 있는 거예요.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알고 있으면은 대비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노출 매체 설정하는 것도 거의 다 아실 텐데 효율 따질 때 무조건 세분화하는 작업 중에 하나거든요. 저는 그냥 다 돌려요. 요런데 시간 낭비하기도 싫고 제 물건도 아닌데 그 정도로 하고 싶진 않거든요. 이런 방식도 배워보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에도 당장 영상들이 많아요. 그런 거 보시고 한번 세분화하는 법도 따라해보세요. 물론 시간 관계상 제가 다 보여드릴 순 없지만 그런 걸 귀찮아도 세팅해주면 효율은 무조건 올라갑니다. 여기까지 보신 분들을 위해서 팁 하나 드리자면 네이버 검색 광고에 품질 지수라는 게 있어요. 총 7칸인데 이 내용은 진짜 꿀팁이니까 꼭 기억해두세요. 뭐냐면은 이 광고 상품이 얼마나 좋은 상품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노출했을 때 사람들이 클릭을 많이 한다는 거죠. 인기 있는 상품인 거죠. 이런 알고리즘은 유튜브든 어디든 다 똑같아요. 인기 있는 상품을 더 밀어주는 거 당연한 말이죠. 근데 여기서 하나하나 따져보자고요. 네이버 입장에서 품질 지수가 높은 상품을 좋아하겠죠. 많이 팔리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품질 지수를 높여줘요. 노출 수 대비 클릭률이 높으면 올라간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클릭은 하는데 구매를 안 하면 품질 지수가 멈추거나 내려가요. 이 품질 지수라는 걸 어떻게 활용하냐면 입찰가 경매 시스템이라 해도 단순히 입찰가로만 순위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이 품질 지수도 영향을 주거든요. 같은 가격일 때는 당연히 품질 지수가 높은 애가 위로 올라갈 거고 지수가 차이가 많이 나면 품질 지수가 높은 애가 단가는 낮아도 위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1,000원짜리랑 1,500원짜리가 붙었는데 1,000원짜리가 위로 올라간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네이버 입장에서는 돈을 버는 방식이 그래요. 그래서 입찰가가 차이가 많이 나도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품질 지수를 높이는 거다. 그 다음에 어떤 혜택이 있냐면 품질 지수가 높으면 광고비를 할인을 해줘요. 지수가 낮은 애들은 내가 설정한 입찰가 그대로 돈이 다 나가는데 예를 들어서 품질 지수가 7칸 만점이다. 그러면은 할인율을 30%나 해줘요. 1,000원 설정했는데 700원만 나가는 거죠. 아까 전에 말한 1,500원짜리가 나보다 밑에 있는데 나는 심지어 할인받아서 700원밖에 안 썼어. 그러면은 가격은 2배 이상 쓰면서 나보다 밑에 있는 거죠. 그런 품질 지수를 높이려는 노력만으로도 광고비를 2배 이상 아낄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잘 하려면 내가 광고를 돌렸는데 2페이지 이상 넘어가 버렸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클릭이 안 일어나죠. 클릭이 안 일어나면 품질 지수가 내려가죠. 그러면 나중에 내가 띄우려고 했을 때 광고비도 많이 나가고 경쟁에서도 밀리고 최악의 상황인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상위에 노출을 시켜야 품질 지수를 올리면서 계속 잘 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거면 돈을 제대로 써야 돼요. 애초에 시작하는 접근 방식부터 달라요. 어느 정도 대충 하다가 나중에 관리해야지 관리가 안 돼요. 처음부터 빡세게 광고 돌려야 계속 잘할 수 있단 말이에요. 진짜 중요한 정보예요. 네이버 입장에서는 지수 높은 애들 밀어주고 수수료 많이 챙기면서 그렇게 돌리고 있거든요. 자연 노출로 상위 노출 하시는 분들은 광고 돌렸을 때 당연히 도움은 되겠지만 굳이 안 해도 되니까 자연 노출 실력이 가능하신 분들은 하지 마시고 그게 좀 힘드신 분들은 광고로도 충분히 판매를 일으킬 수가 있다. 참고해주세요. 광고라는 게 진짜 따져보면 어려울 수 있거든요. 알아야 되는 내용도 많고 은근히. 근데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린 이런 것만 참고하셔도 아무 생각 없이 광고 돌리는 사람보다는 훨씬 잘할 거예요. 물론 제가 말로만 했지만 메모하셔가지고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그리고 실제로 고액 강의를 들어보시면 이것보다 한 2-3배 정도 내용을 더 설명해주고 화면을 같이 보면서 따라 하거든요. 그래서 이해하기도 쉽고 내용도 조금 더 많아요. 근데 이런 방식은 상품 하나를 제대로 키울 때 내 브랜드 제품을 런칭했거나 아니면 소싱을 제대로 했거나 진짜 많이 팔아야 될 때 쓰는 전략인 거고 저처럼 이것저것 아무거나 파는 사람들은 쓰기가 힘든 거죠. 이런 걸 투자금이라 생각하고 시도해보셔도 되고 아니면 처음부터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나중에 돈 벌고 나서 해보세요. 저는 처음에 기준을 잡았던 게 100만원 벌면
되면 광고를 돌리겠다, 이런 계획을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광고 없이 100만원 찍고 그 다음부터 광고 돌렸어요. 제가 요즘에 계속 로직을 공부하다 보니까 자연 노출로 계속 상위를 찍어서 그냥 올린 건 1페이지 1위까지 갔는데 광고 돌린 애는 2페이지에 가 있는 거예요. 아예 도움이 안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는 소형 시장에서는 저는 광고가 딱히 필요가 없었어요. 대신에 광고가 아예 없는 키워드는 대충 올려도 바로 1페이지 1위로 찍히니까 그런 거 때문에 제가 돌리는 거지, 일부러 많이 팔려고 만드는 광고는 안 하고 있어요. 저도 대형 키워드까지 가서 많이 팔려면 무조건 광고 돌리고 작업해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누구나 배워서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한 달 월급을 하루 만에도 태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저는 부담스럽다는 거죠. 하루에 300만원씩 태우면서 많이 팔면 좋겠지만 그런 방식이 부담스럽다는 거죠. 저는 제가 이전에 대량 등록 설명하면서 말씀드렸죠. 감당이 안 돼요. 많이 팔 때는 좋았지만 팔고 나서 감당이 어려워서 멈추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같이 하시는 분들은 50원짜리 광고 대충 돌리면서 기본적인 효율 관리만 해주면 돼요. 효율 안 좋은 키워드는 제외하고 좋은 애들은 관리해주고 그냥 그 정도만 하면 되지, 처음부터 세팅 빡세게 해가지고 하면은 상품을 못 올려요. 시간이 오래 걸려서. 광고 설명하면서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갔는데 두 번째 강의 바로 설명 들어갈게요. 470만원짜리 상품 소싱법이에요. 이게 제일 정석적인 방법이고 누구나 했을 때 큰 돈 벌 수는 있지만 부업으로 하겠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절대 추천드리지 않는 방식이거든요. 왜냐면 돈을 써서 돈을 버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제 얘기 들어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대형 키워드에서 1위를 먹으면 돈을 얼마나 많이 벌겠어요? 그 방식을 알려줘요. 아까 광고도 마찬가지지만 그 밖에 작업을 해야 되는 요소가 엄청 많거든요. 그걸 알려줘요. 일단 기본적으로 검색량을 봐야죠. 그건 네이버 데이터랩에서 지금 제일 검색이 많이 되는 그런 키워드를 뽑아요. 순위권은 한 20개에서 40개까지만 보고 그게 끝이 아니죠. 요게 검색만 많이 했다 뿐이지 실제로 팔리는 제품인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키워드를 뽑은 것 중에서 실제로 검색해서 많이 팔리는지까지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런 경쟁사 분석을 할 때 최근 리뷰도 보고 매출도 보고 이런 걸 다 따져봐서 많이 팔리는 제품이다, 그러면 바로 가져와야 되냐? 아니에요. 거기서 끝이 아니라 실제로 요걸 내가 팔 수 있냐도 따져봐야 돼요. 대형 브랜드가 다 잡고 있으면 내가 중국에서 비슷한 거 사입했다고 해서 팔릴까요? 경쟁력이 없어요. 브랜드 파워가 큰 것도 아니고 잘 나가는 브랜드 사이에 끼어서 팔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시장에서 내가 상품을 가져왔을 때 팔만한 시장인가? 예를 들어서 크록스 같은 거는 크록스에서 다 먹고 있는데 내가 아무리 크록스가 검색을 많이 한다고 해서 가짜를 가져와서 팔지 않는 이상 팔 수가 없거든요.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 위탁이나 리셀이 아니라 사입 방식이에요. 위탁이나 리셀로는 절대 큰 돈 벌기가 힘들어요. 제대로 사업을 키우려면 사입부터는 필수거든요. 그래서 괜찮은 시장도 발견하고 잘 되는 상품도 찾았다. 그럼 여기서 뭘 더 봐야 되냐? 그 상품의 옵션도 봐야 돼요. 상위 판매자 한 5개에서 10개 정도 들어가가지고 잘 팔리는 옵션이 뭔지 그것까지도 내가 가져와서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내 마음대로 그냥 핑크색 좋아한다고 핑크색 팔면 안 팔려요. 제일 잘 팔리는 게 블랙이랑 그레이거든요. 패션 쪽은 그래요. 그리고 사입을 얼마나 할지도 정해야 돼요. 그냥 테스트한다고 5개, 10개 이렇게 팔아서는 아무것도 안 돼요. 데이터가 쌓이지가 않거든요. 최소한 30개, 50개는 사야 그 데이터 가지고 내가 계획을 세울 수가 있어요. 물론 이것도 안 팔리면 재고를 남기는 게 아니라 당근이나 이런 데 핫딜 같이 뿌려가지고 재고 처분을 해야죠. 원가라도 건져야 될 거 아니에요. 또 내가 이제 그 대형 키워드에서 상품을 가져오면 절대 상위 노출을 할 수가 없어요. 대형 키워드니까. 그럼 여기서 어떤 작업을 해야 되냐? 리워드 작업을 해야 돼요. 어뷰징 걸린다고 걱정하시는데 그걸 안 걸리게 하니까 비싼 거예요. 걸리든 말든 대충 해주는 데는 조금 싸겠죠. 근데 이제 스토어가 날아가 버리니까 안 걸리게 잘 해주는 업체를 선택하면 비싸고 처음에 트래픽 작업, 가구매 작업, 리뷰 작업 이런 게 필수거든요. 그런 인기도 점수 없이 내가 어떻게 상위로 올라가겠어요. 광고비만 해도 엄청 비싸다고 말했잖아요. 어쨌든 이런 모든 방식을 총동원해서 상위 노출을 시킨다. 요까지가 기본 세팅이에요. 네이버 안에서 할 수 있는 기본 세팅. 그 전에 기본적으로 썸네일이랑 상세 페이지랑 요런 거는 내가 다 잘 작업을 해놔야 되죠. 예쁘게 비싼 돈 주고 제작하는 거는 기본이고 다른 경쟁사 리뷰 분석해가지고 사람들이 어떤 게 불만이고 그런 것들을 다 반박할 수 있는 제품을 내가 최대한 가져오고 아니면 나중에라도 내가 제조를 하면서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 걸 반박을 해야 설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제대로 팔 거니까 처음부터 제대로 준비해야 돼요. 나중에 하면서 개선해야지. 그것도 어느 정도지 처음부터 잘해야 되거든요. 이건 소싱할 때나 상세 페이지 제작할 때나 알아야 되는 꿀팁이에요. 유튜브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원하는 정보가 뭔지 저도 잘 못하지만 제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른 채널에서 불만이 뭔지 실제로 알고 싶어하는 내용이 뭔지 이런 거를 찾아내는 게 제 일인 거죠. 어쨌든 이렇게 네이버 내부 세팅을 끝낸 다음에 이제부터 할 건 외부 유입이에요. 어떻게 보면 뻔한 소리죠. 마케팅이에요. 유튜브 쇼츠, 릴스, 틱톡, 네이버 클립, 블로그, 카페, 스레드 할 수 있는 모든 마케팅을 하면서 블로거나 인플루언서한테 체험단도 줘야 되고 자꾸 구매하고 싶게 설득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건강식품 팔 때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이 뭘까요? 상품 만드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차별점이 되는 그 원재료 있잖아요. 그걸 홍보하기 시작해요. 이게 얼마나 좋은지, 왜 이걸 먹어야 되는지 사람들한테 알리는 그런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게 최소 10억 이상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원재료가 인기가 많아지면 그때 내가 준비해둔 상품을 런칭을 하면 이제 대박이 나는 거죠. 물론 그 전에 작업해야 될 거는 그 원재료를 판매할 수 있는 그런 특허 등록이라든지 그런 대비는 내가 다 해놔야 되죠. 어차피 그때부터 경쟁자들이 막 달라붙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도 무조건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애초에 큰 돈 태워야 되는 것도 맞지만 그렇게 해서 내가 자리를 지키면 큰 돈 버는 거고 자리를 뺏기면은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건강식품 제조 판매하는 강의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주변에서 솔직히 많이 들어요. 근데 따라 할 수는 있는데 성공하기가 힘들다니까요. 저도 사입하면서 KC 인증 받고 제조하려고 수량 맞춰보고 다 해봤어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왜 딱 봐도 안 될 것 같은 방식을 왜 내가 했을까? 그 마케팅에 넘어간 거예요. 그 강의들의 마케팅이 너무 좋아 보여서 내가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내 상황이나 내 실력 이런 것들을 따져보기 전에 너무 좋아 보이고 이러니까 충동 구매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내용들을 간단하게라도 다들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래도 제 유튜브 보시는데 도움 될 만한 정보를 얻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건을 판매할 때는 이런 밑작업을 다 미리 해놔야 딱 판매 시작하고 떼돈을 버는 거예요. 이게 실패하면 진짜 위험한데 성공하려면 이 방식대로 해야 되거든요.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여러분들이 부업으로 위탁으로 순수익 1000만원, 2000만원까지 만들면 물론 어느 정도 그게 맥시멈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면 그 이상도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제 기준에서는 1000만원, 2000만원까지가 맥스였거든요. 그래서 부업으로 생활비를 감당할 수준이 충분히 되고 그 상태에서 퇴사하시고 이걸 하면서 그 다음 단계 이제 사입으로 넘어가는 거죠. 지금 시중의 강의들이 위탁이랑 리셀보다는 최소 사입부터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돈을 많이 버시려면 사입부터는 하셔야 돼요. 그 다음이 제조랑 브랜딩 뭐 이런 건데 마케팅도 배워야 되고 어쨌든 저도 강의를 하면서 같이 하고 있지만 지금 이거를 오픈을 안 하고 안 보여드리는 이유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부담스러운 방식이란 말이에요. 사입이라는 걸 리스크가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시간이나 정신적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게 돼요. 그러니까 위탁으로 기본 실력을 쌓고 나서 해보시라는 거죠. 분명히 지금 공부하시는 내용들이 나중에도 도움이 되는 내용이거든요. 무조건 돈으로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 공부 안 하고 대행사 쓰는 사람들이 돈 태우는 만큼 효율이 날까요? 컴퓨터 판매하시는 분이 컴퓨터 한 대당 작업하는데 1200만원씩 쓰는데 그만큼 돈이 안 벌린단 말이에요. 진짜 몇백억 써서 10억 벌고 이런 식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다들. 그러니까 개인이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굳이 그걸 해보겠다 하시면 무조건 제가 그걸 막을 수는 없죠. 해보셔도 되는데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어떤 리스크가 있고 그런 걸 한번 따져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제가 왜 이런 거 안 알려주고 애초에 필요 없다고 하는지 아시겠죠? 지금 단계에서는 필요가 없다는 거거든요. 개인이 부업으로 하기에 엄청 힘든 방식이에요. 100명 중에 한두 명 성공하면 잘한 거예요. 또 그 한두 명이 좋아 보이니까 100명, 200명이 또 가겠죠. 그렇게 마케팅 잘하는 방법은 저도 배우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욕먹고 오래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한 명 한 명 하고 있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여유가 돼서 쇼핑몰을 본업으로 하고 이 사업도 키우고 싶다 하시면은 강의를 무조건 들으셔야 돼요. 저도 다 아는 내용이라도 계속 배우잖아요. 조그마한 꿀팁 하나라도 건지면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애초에 저는 강의라는 걸 처음 하고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정보가 다들 무료로 뿌리고 있는지 그리고 어디부터는 뿌렸을 때 문제가 되는지 유료급 정보인지 아닌지 그런 걸 구분을 아직 잘 못하니까 그냥 다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제 영상이 많이 신고당하고 내려간 거거든요. 그래서 과외할 때 제가 이런 걸 알려드리니까 좋아하시는데 이걸 녹화본 그러니까 온라인 강의에 담기에는 리스크가 있어요. 공개적으로 말하기에 껄끄러운 부분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리고 그 내용들을 다 합치면 이게 몇천만 원짜리라는 거예요. 물론 그거를 한 방에 다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그 단계를 제가 나눠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솔직히 강의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제 강의비가 싸서 좋다고 하고 그리고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비싸잖아요. 저한테도 비싸게 느껴지거든요. 왜냐면 제가 이렇게 큰 돈을 받고 강의를 한다는 게 저도 책임감이 있고 부담스러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과를 내드려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다 보니까 쉽지는 않은데 그래서 저 강의를 더 많이 듣고 조금이라도 도움되는 내용이 있으면은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번에 학교 장터도 그렇고 비록 제가 안 할지라도 주변에서 그걸로 계속 강의를 결제하고 포기하고 이런 거를 계속 보다 보니까 그거를 조금 방지해드리고 싶더라고요. 지인들도 그렇고 유튜브 하니까 이제 구독자분들도 그렇고 그런 거를 잘 모르고 혹해서 한단 말이에요. 지금 순수익 1000만원 안 되시는 분들은 진짜로 300, 500짜리 강의를 들으시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대부분이에요. 그걸 따라할 자본도 안 되고 시간도 안 되고 실력도 안 되니까 제 생각에는 적어도 1000만원
2천만 원까지는 위탁 리셀로 벌다가 꾸준히 그게 유지가 된다. 그리고 내가 돈도 조금 여유가 생겼다 하면은 그때부터 시도를 해야 돼요. 사입도 하고 제조도 하고 브랜딩도 하고 돈을 좀 날리는 투입 비용으로 가야 되거든요. 나중에 마케팅도 하고 직원도 뽑고 할 거 진짜 많아요. 제가 직장 다닐 때 이런 부분이 진짜 어렵더라고요. 너무 확실한 방법이니까 직원을 뽑으려고 했는데 하루에 100명씩 지원을 해버리니까 제가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저는 먹고 살 만큼만 저 혼자서 그냥 조용히 한 거예요. 이걸 크게 키울 자신이 없어가지고. 저도 처음에 부업으로 시작했고 큰 돈을 벌겠다는 생각도 못했고 그냥 50만 원이라도 내 힘으로 벌어보고 싶은 그런 내 사업을 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서 그 정도의 욕심만 있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더 큰 욕심이 생기고 하다가 또 포기하고 다시 노가다로 돌아가고 멘탈도 무너지고 그런 과정들이 너무 지치더라고요. 제가 시간을 어떻게 보면 6년이라는 시간을 조금 더 단축을 시킬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유튜브도 5년, 4년 정도를 미뤘거든요. 그때 1, 2년 차에 이미 제가 다른 채널 유튜브에 출연을 했으니까. 그래서 전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실제로 꾸준히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대로 알아서 나도 할 수 있겠다. 그런 긍정적인 생각만 갖게 돼도 성공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게 바로 상위 10% 안에 들어온 거니까요. 이왕 여기까지 오신 거 이번에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한번 가보세요. 저도 억지로 붙잡고 있으니까 지금 강의도 하고 유튜브도 하고 괜찮아 보이잖아요. 실제로 조금은 괜찮아졌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모르겠으면 저처럼 그냥 배워서 책도 쓰고 강의도 하고 유튜브도 하고 따라서라도 해보세요. 한번. 저는 되는데 여러분들은 안 될 이유가 없잖아요. 앞으로도 제가 필요한 정보가 있거나 문의가 많이 오는 내용이 있으면 제가 대신 듣고 알아보고 알려드릴 테니까 궁금한 거 많이 질문 주세요. 제가 이번에 컨설팅 신청서를 새로 만들었거든요. 그거는 고정 댓글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영상에는 또 제가 무료 강의 이어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